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국가공인 CS관리사 1월달 2018년도 1월달 정기시험 문제 저희 핵심 풀이과정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풀이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앞선 두 번 CS개론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는 두 번 영상을 미리 다 공개를 했고요. 이번엔 세 번째 21번부터 오늘 개론 문제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풀이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개론 21번 문제입니다. 고객관계관리 CRM 전략 수립 관련해 고객 분석에 있어 고객을 평가하는 방법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17년도 개정될 때 추가됐던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이 문제는 매번 특이하게 나오는 게 매번 보기가 영어로 표시가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보기를 좀 볼까요? 특정 고객의 매출액, 순이익, 거래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얼마나 수익을 주는지 점수를 매겨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기에 이미 답이 있어요. 수익을 주는 점수. 자, 이건 이제 수익성 점수라고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익을 주는 점수다라고 관점은 결국은 수익을 주는 점수다, 수익성 점수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수익성 점수를 영어로 뭐라 부르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점수라고 나와 있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시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수익성 점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답의 2번 모델이 됩니다. 2번. 네, 그래서 이걸 수익성 점수, 영어는 따로 읽지 않을게요. 수익성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에 보기에서 고객 점유율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커버리지 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 또는 나쁜 영향을 주는 점수, 그러면 5번의 리스크, 위험성 점수가 됐을 겁니다. NPS는 아시는 것처럼 순추천 고객 지수죠. 순추천 고객 지수. 얼마나 구전할 고객들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21번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다음 문제. ECRM 전략 수립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ECRM 전략 수립과 관련해 라고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접근 전략이라든가 유지 전략, 창출 전략, 그 다음에 만족 전략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 이제 메일 이름에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보기를 좀 볼까요? 무작위로 추출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고객이 수신을 허락하지 않는 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보기에 답이 있죠. 수신을 허락하지 않은 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걸 뭐라 부르나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죠? 3번 정크 메일, 쓰레기 메일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참 저희가 모르는 메일에 대한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 두 번째 있는 매치 메일을 좀 볼까요? 이 성별, 나이, 취미 등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가입자 수백 명에게 한꺼번에 메일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다고 본다면 매치 메일마저도 위에 보기에서는 뭐예요? 네,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정크 메일이 답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인간관계 유형은 뭡니까? 대표적인 단답시 형태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보기 좀 볼까요? 상대방과 자신이 하나라고 지각하는 관계로 호혜성 원칙이 무시되며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자, 이 보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호혜성의 원칙이 무시되며.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를 주면 너도 나한테 하나 줘라는 관점이 호혜성인데
이 원칙이 무시되는 대표적인 가족이나 친구들 집단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가 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공유적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호혜성 원칙이 무시되며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라는 게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겁니다. 다음 문제.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것들을 가지고 이번에 출제를 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17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자주 출제되기 시작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죠. 자, 보기 좀 볼까요? 부적응 문제의 양상에 따라 미숙한 대인관계 기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유형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라는 관점의 키워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따돌림을 당할지언정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는 유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어떤 형의 이 키워드를 봐야 되느냐 라고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인간관계에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유형이다. 자, 이건 소외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자, 그래서 의존형이라는 게 두 번째에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일단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려 듭니다 라는 키워드가 나오겠죠. 실리형. 자, 이건 업무 중심적인 인간관계에 치중한다 라는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지배형. 이건 말 그대로 나를 중심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세력과 집단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라는 키워드가 있을 거고요. 반목형. 자, 이건 주변 사람들과 효율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운 유형이다 라고 나올 겁니다. 반목형이라는 건 맨날 싸움하려고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키워드를 기억하고 계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엔 조혜리의 창입니다. 자의식 모델인 조혜리의 창에서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해당하는 영역은, 자, 이 조혜리의 창은 사분면에 나오는 각 파트의 명칭을 많이 물어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소극적이고 고민이 많습니다. 고립형이고 음성 증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이 두 번째 키워드가 정답을 골라내는데 가장 명확한 힌트가 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세 번째 것도 볼까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뭘까요? 고립형이고 음성 증상이 있다. 대신에 이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다섯 가지 중에 보면 미지의 영역이 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쭉 좀 나눠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두 번째에 있는 소통 영역은 조혜리의 창에 없죠. 맹목 영역. 자, 이건 뭐냐면 자기 주장형,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라는 키워드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숨겨진 영역.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이다 라는 게 가장 전형적인 키워드죠. 공개된 영역, 인간관계가 넓습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제 또한 크게 어렵지 않게 키워드를 가지고 구별해낼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문제. 에드워드 홀. 자, 이 내용도 추가된 이후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에드워드 홀이 제시한 공간 행동학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경우 혹은 일반적인 사업 거래와 비즈니스 상황에서 적당한 거리입니다. 여기서 바로 키워드가 나옵니다. 사업 거래와 비즈니스 상황에서 적당한 거리입니다 라고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거리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에드워드 홀이 얘기한 것 중에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대중적 거리라고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 거래와 비즈니스 상황에 적당한 거리다 라고 보게 된다면 너무 간단한 거죠. 그건 답이 뭘까요?
이 5가지 중에서 보면 사회적 거리가 해당할 겁니다. 사회적 거리. 기본적으로 봤을 때 친밀한 거리는 45cm 이내로 들어오는 거리, 개인적 거리는 45에서 1m 20 정도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는 1m 20에서 3m 60 정도까지의 거리, 대중적 거리는 3m 60 이상의 거리라고 판단하시면 가장 쉽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제 또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좀 보겠습니다. 에릭 번이 제시한 시간의 구조와 영역 중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인 명칭과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기 내용이 이것만 쓰인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에 나와 있는 이 6가지 시간의 구조와 6가지에 대한 것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정답을 찾아내시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 좀 볼까요? 전통이나 관습적인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스트로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과의 예측이 가능하고 안전한 시간 구조의 유형이다. 요 보기만 봤을 때는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결과의 예측이 가능하고 안전한 시간 구조의 유형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의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의식. 그래서 이런 키워드, 간단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요 보기가 나왔을 때는 정답을 이것으로 고르는 방법으로 찾아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크리스토퍼가 제시한 고객 서비스 3단계 중 거래 전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래 전 서비스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고객이 우리와 오기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 기업에 오기 전의 얘기고요. 우리 기업과 거래 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래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5가지 중에 어떤 걸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보면 이 중에 자, 제품 포장, 이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품 포장. 자, 이거 거래 후 서비스죠. 그럼 설치와 수리. 자, 이것도 설치와 수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죠? 설치와 수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요, 얘 같은 경우도 뭐예요? 네, 거래 후. 제품 대체성. 얘는 어디 있는 걸까요? 제품 대체성. 얘도 거래 후. 재고 품질의 수준은요? 재고 품질의 수준은 재고 거래 시죠. 거래 시. 명시된 회사의 정책. 그렇죠. 명시된 회사 정책. 얘가 거래 전이죠. 하이마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는 제품 배송은 이길 배송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명시된 회사의 정책, 이거 우리가 거래 전 서비스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의 4대 특징 중 소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소멸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소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 찾으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좀 볼까요?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자, 동시에 일어나는 거 비분리성, 다른 말로 동시성이라고도 하죠. 2번, 서비스는 고객이 거래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친다. 자, 이건 무슨 걸까요? 그죠? 이거 비분리성. 네, 서비스가 직원이 생산하고 고객은 서비스를 그 자리에 소비하고 거래에 참여한다. 3번, 서비스는 재고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소멸성이죠. 4번, 서비스는 보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키워드 나옵니다. 무형성. 5번, 서비스는 종업원에 따라서 제공되는, 여기도 여기 답이 나오죠. 서비스는 종업원에 따라 제공되는 이질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감성지능을 구성하는, 이게 참 오랜만에 나오네요. 감성지능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중 행동에 앞서 생각하고 판단을 유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요소가 뭡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행동의 문제 중에 답이 있는데 행동에 앞서 생각하고 판단을 유보하는 능력이다.
이거 잘 보시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죠. 이런 관점이라고 본다면 과연 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겠는가? 유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과연 자아의식에 대한 걸까요? 유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맞출 수가 없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잘 보시면 5가지 보기 중에 감정이입, 동기부여, 대인관계 기술 잘 보시면 자신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두 번째에 있는 자아의식, 자기 통제가 자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 중에 유보하는 능력과 연관을 시키자면 정답은 뭐가 될까요? 네, 4번에 자기 통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CS개론 30문제에 대한 설명 내용,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 한 번씩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들어보시면 또 뭐 음성을 통해서 들어보시면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러이러한 키워드를 갖고 푸는구나 라는 관점들을 좀 판단해 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차시가 늘어날 때마다 시간이 자꾸 늘어나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